안녕하세요. 3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최근 4년 만난 남자친구와 집 문제로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고 연애를 시작한 후 거의 반년 정도 만에 동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찍 동거를 하게 된 건 남자친구가 연애를 하면 매일 봐야 하는 스타일인데 집이 편도 25분 정도 걸리니 이동 시간이 길어 피로가 쌓인다며 종종 저희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같이 살게 되었어요. 처음 저희 집이 작은 오피스텔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자취하는 곳보다 조금 더 넓고 교통편이 좋아 저희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쭉 같이 살면서 서로 이직도 하고 잘 만나다가 2년 전 좋은 조건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소기업 혜택도 있었고 청년 혜택 등등 대출이자도 우대받아 보증금 8,000대로 임대료가 조금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죠. 보증금의 80%는 대출을 받고 20%는 제가 넣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전에 살던 집을 정리한 상태라 저와 같이 이사를 왔고요. 2년이 된 현재 연장 계약을 하긴 했지만 최근 좋은 매물이 보여 집을 매매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사는 곳에서 4년 더 살고 6년 차에 모은 돈으로 집을 사서 나올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빠듯하긴 하지만 제가 모은 돈으로 매매가 가능한 곳이 도심지에 있어 매물이 빠지기 전에 빨리 사고 싶더군요. 해서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돈은 8천이 들어갔고 만 30살 이상의 미혼이라 대출 3억 제한이 있는데 매물 금액이 딱 맞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모은 돈으로 대출 외의 금액은 어찌저찌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몇 개월 전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해서 그런지 집까지 사려니 좀 빠듯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윳돈을 조금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남자친구한테 같이 살 집이니 2천만 원 정도를 보증금처럼 빌려줄 수 있겠냐 물었습니다. 차용증도 써주고 나중을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다 해주겠다 하면서요. 그랬더니 그럼 집에 공동명의 지분을 넣어줄 거냐 하더라고요. 전 제 명의로 계약하는 거니 디딤돌 대출 원리금 전부를 제가 갚을 생각이었고 관리비와 공과금 생활비는 지금처럼 반반으로 부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 말에 남자친구가 내 돈 2천만 원을 왜 네 집 사는데 보태야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마음이 상해서 지금 사는 곳에 보증금을 1도 보태지 않은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집에서 발생하는 대출 이자와 월세, 관리비 등 집에 발생하는 걸 본인과 살면서 절반 정도 세이브한 거 아니냐 하더군요. 저는 원래 기존에 살던 오피스텔에서 5년 정도 살았었고 돈을 모아 이번 집으로 옮길 생각으로 차근차근 계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해서 나는 내 공간을 쉐어하면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은 거야. 혼자서 감당이 가능하니 이사 온 거고 하고 말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모든 게 다 제 명이라서 헤어지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면서 실제로 반반 부담하며 비용이 완화된 것도 맞고요. 그치만 그만큼 공간을 쓰는 부분이나 자유 부분에서 저도 배려하며 집을 쉐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남자친구 개인 취미방도 따로 있거든요. 회사 보증금도 없이 월세 관리비 반반에 살고 있는 거면 네 쪽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었죠. 초반에 입주할 때 가전만 700 정도 나왔었고 가구나 생필품 등 다 합하면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에서 침대나 집기 등 제가 쓰던 거 일부를 가지고 왔었고 남자친구는 전자레인지까지 옵션인 곳에서 살고 있었기에 딱히 들고 올 게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 1,000만 원 중 400 정도를 남자친구가 부담했고 초반 1년 반 정도는 각자 생활비를 쓰다가 합쳐서 사용한 건 반년쯤 됐습니다. 지금 사는 곳은 아무리 금액이 저렴하다 해도 결국 남의 집이잖아. 내는 돈이 다 사라지는 거야. 집을 살 수 있는데 굳이 남의 집에서 살 이유가 없잖아. 서로의 직장도 15분 정도 가까워지니 그만큼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좋지 않아? 이런 이유들을 들며 설명했지만 남자친구는 굳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말하며 2천만 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대출금을 같이 갚거나 생활비를 더 부담하는 식으로 하면 했지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저한테 그냥 주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이외에도 많은 대화가 오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남자친구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네요. 원래도 경제관념이 안 맞긴 했었지만 이건 진짜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사는 집도 본인이 보증금을 안 냈다는 걸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더군요. 제가 부담하는 대출금액 외에 보증금 잔액을 절반이라도 투자하거나 예금으로 묶어만 놔도 이자가 생기고 수익이 발생하는데 말이죠. 처음에 제가 4년 뒤 계획을 이야기할 때 본인도 돈을 모아 보탤 생각이니 지금은 사지 마라 하기에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2천만 원을 왜 줘야 하냐는 그 말에 매매를 고려하는 집을 안 산다 하더라도 같이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이 외동이고 어머니가 외곽 지역에 자가를 보유하고 계신 상태라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운이 좋아 더 괜찮은 집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하는데 저는 굳이 외곽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값이 더 올라가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과연 있을까를 생각하면 운에 맡기고 싶지도 않고요. 지금 사는 곳이 인프라 대비 월 부담금이 정말 적긴 합니다. 매매하려는 곳은 주변 인프라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와 제 생활 패턴을 보면 이사하는 곳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변에 대해 찾아볼 생각도 없어 보여 정말 열심히 설명하고 대출 금리 혜택 등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른다고 이리저리 읊어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 같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너무 꽃밭에 있는 것 같아 결국 헤어지기로 하고 남자친구가 집에서 나가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이가 없었던 건 나중에 남자친구가 지금까지 본인을 여자친구 등골 빼먹고 날로 먹으려는 사람으로 생각했냐며 화를 냈다는 겁니다. 집값이 3억 안쪽인데 이후에 하는 말이 본인 주변에 물어봤더니 제가 2천을 요구하면서 공동명의 안 하는 게 이상한 거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대출 원리금 반을 낼 생각이었다고. 근데 저는 제 명의로 진행하는 대출이고 계약 또한 제 명의로 하는 거라 생각했기에 원리금 부담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용증 이야기를 꺼낸 건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니 혹시라도 돈을 못 줄 상황이 생기면 법적으로 받아내라는 뜻으로 먼저 꺼낸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본인 지인한테 말했더니 차용증 이야기에 웃으면서 그렇게까지 살지 말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잘못 살고 있는 걸까요? 남자친구 말대로 집 사는데 제 생각만 하고 제 욕심만 부리고 있는 걸까요? 연애가 길었던 만큼 정리한 부분도 많아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니 생각 또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글을 씁니다.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요? 대문자 T라서 매번 공감을 못한다는 등의 남자친구의 말도 떠오르면서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이미 헤어지기로 결론을 내렸고 번복할 생각도 없지만 정말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이건 제 과욕이 부른 이별인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편도 25분이 멀어서 못 가는 남자에서 일단 한번 감탄했고 2천만 원 빌려주면서 공동명의 하자는 대목에서 웃고 갑니다. 솔직히 그 뒤는 찌질하고 병신 같아서 읽다가 내렸네요. 왜 이렇게 병신같이 살아요? 혹시 하자가 맞나요? 생활비 아끼면서 돈 거만한 놈이 3년 반이 돼가도록 결혼하자는 소리 안 하는 걸 보면 님은 그냥 써먹기 좋은 여자 사람으로 옆에 끼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너무 멍청해서 조언도 못 해주겠어요. 저 남자부터 바로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할 것 같거든요. 두 번째. 동거를 너무 오래 한 게 패착이라면 패착이지만 긴 인생 4년쯤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음 인연은 함부로 집에 들이지 마세요. 세 번째.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면 못 사는 거죠. 결혼을 생각하는 남친에게 돈 2천 빌려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차용증은 쓰는데 이자 얘기는 없네요. 그러니 그냥 달라는 말로 들린 것 같고요. 이유가 어찌됐든 돈 빌려달라 했는데 싫다고 거절했다면 끝인 상황입니다. 2천만 원이 절대 적은 돈은 아니지만 남편 될 사람이 그 정도 돈도 못 빌려주면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쪽 입장에서 반반 명의도 아니고 2천만 원어치 지분 설정해달라는 요구가 부당한 건 아니잖아요. 쓰니는 그게 싫었던 거고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대단히 속상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번째. 편도 25분이 멀다고 동거를 택하다니. 괜히 돈 섞어서 지저분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뭐하러 빌려달라 하다가 이상한 공동명의 이야기까지 듣고 있나요? 이번 같은 경우도 하늘이 도운 겁니다. 2천만 원 이야기가 없었으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못 봤을 것 같네요. 아무리 봐도 결혼까지 갈 것 같지 않은데 이참에 깔끔하게 끝내세요. 다섯 번째. 님 말이 다 맞고 똑순이인데 남자 보는 눈은 정말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 돈 2천도 없었을 거고 나중에 결혼하면 준비는 전부 여자 돈으로 하자고 했을 겁니다. 엄마 집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결혼할 때 엄마 집 근처로 갈 계획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갖다 버리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